네. 자, 32번 문제고요. 우리 또 토픽 먼저 한 번만 잡읍시다. 배경 지식 쌓을 거니까요. 자, 달려요. 과학의 발전 과정입니다. 토픽, 과학의 발전 과정이에요. 됐지? 근데 얘들아, 이런 거 알고 있을 거야. 과학은요, 기존에 쌓여있던 지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까? 여기에 쌓아가는 작업입니까? 전자냐, 후자냐? 후자잖아, 보통의 소재에서. 아, 과학은 어떻게 발전한다? 이전의 것을 기초로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다. 기존의 걸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건 사실 너무 많이 나왔던 소재니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32번 문제를 풀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중간에 너무 힘든 오빠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 갈릴레오 나오고 뉴튼 나오고 에디슨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뼛속까지 문과생들은 기피하는 지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첫 문장부터 일단 들어가 볼게. 자, 빈칸 추론 문제야. 그럼 중요한 거는 빈칸에서 묻고 있는 타겟이 무엇이냐, 이거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문장을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야, 과학자들은 말이야, typically, 전적으로 progress, 처리할 거야, 진보해 나갈 거야, not by, 형광펜? 그치. 그럼 not by를 찾았다는 건 but by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눈으로 먼저 체크하고 형광펜 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not by, 두 번째 줄에 but by. 그럼 not A but B가 나왔으니까 B가 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발전해 나가는 방법은요, rejecting previous, 이전의 이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but by extending them, 과거의 것들, 기존의 것들을 extend, 뭐 하는 거예요? 연장,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잠깐 적겠습니다. 쌤, 이 글의 타겟은요, 과학의 발전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것을,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확대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대의 법비니까 중요하게 읽었어요, 일부러. 자, 근데 이 말을 뒤에서 풀어주네요. 땡땡, 즉 new theory, 새로운 이론은요, do not necessarily, 형광펜, not necessarily. 자, 계속 생각해. 여기다가 형광펜 치는 이유가 뭐야? 이거 무슨 부정이죠? 부분 부정이죠? 그럼 강조하는 표현이었는데 부분 부정 바로 다음 줄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거야. 어디다 형광펜 치고 싶어? leather에다가 형광펜을 치고 싶잖아. 그럼 결국 다시 읽어보자. 새로운 이론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이론에 반드시 모순되는 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배웠던 거 접목해요. 부분 부정은 그럴 때를 강조하는 거야? 아닐 때를 강조하는 거야? 아닐 때. 그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뭐 하는 건 아니야? 거부하는 건 아니야. 그럼 뒤에 똑같은 말, rather, 오히려, they, 그들은. 자, 이때 they는 new theory거든요. 새로운 이론들은 reconceive, 다시 생각하는 거야. the older one, 기존의 이론을 빈칸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지금 묻고 있는 타겟은요, 과학의 발전은 기존의 걸 확대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론은요, 됐지? 기존의 이론은 빈칸이라고 reconceive,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야.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새로운 이론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야? 기존의 이론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야? 기존의 이론을 찾아가야 돼. 자, 얘들아,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입모양은 빵긋 해주라. 그래야 내가 알아들을 것 같다. 자, 새로운 이론 찾으러 가자는 거야? 기존의 이론이 어떻게 되냐인 거야? 기존의 이론. 그치? 자, 그럼 우리의 타겟은 이제부터 기존의 이론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로 방점이 맞춰줘야 돼. 됐지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부터 다시 지문 보세요. The new theory, 새로운 이론은요. 그럼 단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기존의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했잖아. 읽어볼게. 새로운 이론은 extend the older one, 그 기존의 것을 확장시킵니다. To different domain, 다른 영역으로요. So that, 그래서 more condition, 더 많은 상황들이 설명될 수 있게 해요.
그럼 기존의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확장시킨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다가? for example에다가.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로서 예시를 들어주겠구나 라는 글의 구조가 연상이 되고요. 그럼 예시의 내용을 정리해가는 게 중요할 것인데 형광펜 다시 들어볼게. 자, for example 바로 뒤에 갈릴레오라는 사람 이름 나오죠? 형광펜 들어가겠습니다. 쭉쭉 따라 내려와요. 자, 갈릴레오에서 밑으로 두 줄 내려와 봅시다. 또 사람 이름 누구 나오냐? 빵긋빵긋 뭐? 뉴튼. 그쵸? 그 정도만. 자, 거기서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똑같은 이름 또 뭐 나와요? 뉴토니안 메케닉. 뉴튼의 메케닉.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네요. 형광펜.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가면 새로운 인물 나옵니다. 누구요? 아인슈타인 형광펜.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출게. 자, 그러면 지금 예시에서 제시된 사람들이요. 그대로 한 번만 적어볼게. 갈릴레오 나와 있었고, 뉴튼 나와 있었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세 인물이 쭉 나열이 됐는데, 우리는 이들이 하는 말에 무슨 점을 정리해 주는 게 미션이 되겠어? 공통점을 정리해 주는 게 미션이 되겠지. 얘네들이 무슨 말하고 있을까? 그거 찾는 문제잖아. 그런데 이 공통점을 정리할 때 우리의 포커스는 새로운 이론의 등장이야? 기존이야? 기존 이론이 어떻게 되냐? 여길 봐야 돼요. 자, 그럼 다시 갈릴레오 보세요. 자, 갈릴레오의 이론이 있었어. about falling object에 대한. 이게 work in a vacuum. vacuum 상태에서 작동했었대. 갈릴레오 이론은 vacuum 상태에서는 작동을 했었대. But, 하지만 뉴튼의 법칙은 vacuum에서도 작동을 했고 extend, 확대되어서 non-vacuum일 때도 작동을 했대. 됐어? 나 봐. 갈릴레오가 더 넓은 거야? 여기 나오는 뉴튼의 범위가 더 넓어진 거야? 뉴튼이 더 넓은 거지. 그럼 기존의 것은 갈릴레오 걸 봐야 돼? 뉴튼 걸 봐야 돼? 갈릴레오 것을 봐야 돼. 그럼 갈릴레오는 오히려 어떤 범위에 적용이 되는 거야? 좁은 범위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인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뉴튼은 이렇게 extend 돼서 non-vacuum까지 작동을 했고요. 조금만 더 읽을게요. It became clear. 20세기가 되면서 뭐가 분명해졌냐면 뉴튼의 메커닉이 could not adequately describe.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분명해졌대. 그럼 얘들아 나 봐봐. 뭘 표현하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다가 중요한 거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다. 그럼 마지막에 아인슈타인 있지 않았어? 그럼 그 범위를 또 누가 설명했을까? 아인슈타인이 설명했겠지. 이 말 이해돼? 그럼 쌤 지금 얘네들이 하는 말은 결국 이거네요. 아, 공통점은 오히려 기존의 것은 적용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이제 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 볼게. 자, 마지막에 형광펜 쳤던 게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자, 거기서 밑으로 두 줄 내려와 보십시오. 두 줄 내려오면 또 똑같이 누가 나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나와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 칠게. But even 아인슈타인에다가 형광펜을 쳐볼게. But even 아인슈타인에다가 형광펜 쳐볼게. 자, 그럼 아인슈타인 얘기를 똑같이 할 건데 앞에 단서가 뭐가 붙었냐? but 뒤에 뭘 붙였어요? even을 붙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누구는 중요한 게 아니게 되고 but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고 누가 더 중요해지는 거야? even이 더 중요한 표현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but, even이 같이 쓰이면. 그럼 얘들아, even은 순접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앞뒤의 내용이 같다라는 걸 강조할 때 쓰는 애예요. 그럼 얘가 안 돼서 얘가 더 좋아졌고 얘가 안 되는 게 생겨서 얘가 더 좋아졌어. 하지만 심지어 얘도 못하는 게 있어서 뉘앙스 이해되지? 이제 밑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심지어 아인슈타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scientists, 과학자들은 are still working,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to extend, 적용 범위를 뭐 하려고요? 확대하려고요. 됐어? 그럼 과학은 어떻게 발전해 가는 겁니까? 기존의 것의 적용 범위가 뭐 되면서요?
한정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며 발전하는 겁니다. 이거 말 아니겠냐고.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돼? 납득이 돼? 오케이. 자, 그럼 선지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주어는 다시 말할게. 기존의 이론이 어때지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1번 선지를 넣어봅시다. 기존의 것이 구식이 되어서 폐기됩니다. 그럼 얘는 주장과 반대 논제가 됩니다. 1번 선지 옆에다 써놓읍시다. 반.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말과 반대가 돼버려요. 2번 선지 완전 괜찮죠? 그 특정 부분에 제한됩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3번 Providing a new perspective. 난 요 선지가 별표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라고 했지. 그럼 이게 왜 내가 최대 별표였냐면 기존의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게 생겨났잖아. 그러니 새로운 걸 만들어줬잖아. 그러니 3번이 오답으로 가장 매력적이었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건 기존에 게 하는 거야? 새로 등장한 게 해주는 거야? 새로 등장한 거. 우리의 타겟은 누구였고? 기존의 것이 어떻게 되냐가 타겟이야. 자, 그렇다면 3번 옆에다가 받아 적어봐. 이해되나? 3번은 기존의 이론이 아닌 새로운 이론의 결과. 화살표 빼서 타겟을 잘못 잡아 유도된 오류. 자, 지금 정된 말 뭔 말인지 다 알아듣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과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타겟을 놓치면 그냥 주제처럼 골라버릴 수 있던 게 3번이었다. 그래서 별표를 쳤고요. 4번 갑니다.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firmly, 확고하게 견고해졌다. 확고하게 견고해졌다는 건 맞아졌다. 오히려 적용 안 되는 범위를 말했으니까 무너져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4번도 반대의 뉘앙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5번은요, compatible이라는 뜻이 나와요. compatible 하면 양립 가능한 이란 단어인데, 요건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비슷한 단어가 뭐가 들어가 있냐? incompatible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5번에 compatible에다가 밑줄로 화살표 연결을 할게요. 자, 얘는 동어 반복 오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같은 단어 있으면 애들 자주 꽂힌다. 그러니 좀 거르고 보자 요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32번 클리어 했고요. 여러분들 그대로 33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별표였죠? 자, 내가 얘를 설명하기 전에 요건 배경 지식을 조금 깔아볼 거야. 자, 선생님 잠깐 봐봐. 얘들아, 삼성, LG 이런 데 생각하면 약간 공통적인 사업 분모가 가전제품이잖아, 가전.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삼성 가전제품을 좋아해요? LG 가전제품을 좋아해요? 삼성, 나는. LG. 삼성과 LG가 장단점이 있어서. 똑똑한 AI 분석을 시작했나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전제품 안 써요? 설마 애플입니까? 한국어를 씁시다. 한국어. 자, 그러면 삼성이든 LG든 가전제품을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냉장고를 하나 만들 거야. 그럼 얘들아,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러면 모든 기능을 다 완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않을까? 뭐 용량의 한계도 있을 거고 금액이 너무 비싸지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요만큼 높이고 대신 이건 이만큼 줄이자. 근데 요즘에 이런 걸 좋아하니까 막 얼음 같은 거 모양 큰 걸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넣되 요거는 그냥 없애버릴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때 얘 넣고 얘 빼자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읽어볼게. There are, 거기에는 inevitably, 불가피하게 multiple, 다양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 이렇게 표현했거든. 얘들아, 수능 특강에서도 트레이드 오프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지문 기억날까 모르겠다. 트레이드 오프는 뜻이 두 개였죠. 하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래. 트레이드 오프. 다른 하나는 교환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근데 트레이드 오프가 1번, 2번에 어느 것으로 해석되든 공통적인 함의는 똑같아.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돼. 바꿔 말할게.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내줘야 해. 모두 다 선택할 수는 없어. 그게 트레이드 오프의 함의였잖아. 연결이 되니 지금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그럼 토픽까지 가볼게. 토픽이 약간 어려운데 부를게요. 설계 기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자들의
설계 기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자들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럼 내가 냉장고 하나를 만들 때 100가지 설계 기준이 있을 건데요. 거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 그럼 그 결정은 말단 직원이 하겠냐? 관리자가 하겠냐? 관리자가 하겠지? 그럼 그 관리자의 기준에 따라서 최종 결과물이 달라지지? 그걸 우리가 쓰지? 그럼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품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요. 이런 식의 글입니다. 이해됐으면 끄덕해볼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얘는 빈칸이 마지막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형광펜 칠 게 있습니다. 빈칸에 데이 잡아야 돼요. 빈칸 문장에 데이에다가 형광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옆에다 요거 좀 써줘. 자, 중요한 건데 빈칸 문장에 대명사가 있거나 지시사가 있는 경우잖아, 지금. 데이. 그죠? 자, 이때는 뭘 지칭하고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주제가 이런 건가 봐, 보통 이런 말 하나 봐 라고 접근했을 경우에 유도 오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중요한 말 다시. 대명사나 지시사가 있어. 그럼 빵 끝. 자, 무슨 걸 매칭하자? 지칭 대상을 매칭하자. 어머? 근데 쌤 34번도 한번 볼래요? 쌤 34번도 빈칸 문장이 마지막에 있어요.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빈칸 문장을 읽어보니까 using these technique라고 these라는 지시사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 형광펜 어디다가? this technique에다가 형광펜이야. 그럼 33번과 4번은 둘 다 공통 논리가 있어. 33번에서는 they가 누군지 선별이 됐었어야 되고 34번은 these technique이 뭔지가 콕 집어졌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33번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첫 문장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데이가 누군지 찾는 거예요, 미션. 자, 첫 문장부터. 자, 거기에는 다양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among design criteria, 디자인 부분 안에서 말이다. 즉, no, 부정어구 있으면 난 무조건 세모를 잡고 가거든요. 해석할 때 오류 안 나기 위해서. single design, 단 하나의 디자인으로 will be best for all of them, 모두에게 최고인 건 없다. 즉, 유일한 최고는 없다. 늘 trade-off, 주고받고의 문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얘들 읽었을 때 이 진술은 일반적 진술 느낌이에요? 구체적 진술 느낌이에요? 일반적 진술 느낌이에요. 자, 첫 문장 전체를 꺽쇠로 묶겠습니다. 지금 읽었던 문장 전체 꺽쇠 묶어주셔서 아, 얘는 지금 일반적 진술의 느낌이 많이 드는구나. 그리고 첫 문장에 이렇게 일반적 진술을 붙이면 분명 뒤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예시의 연결사가 나오지는 않고 다음 문장의 주어를 보니까 refrigerator. 자, 뭐 얘기해요? 냉장고. 그러면 이 위에 나오는 말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문장도 꺽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refrigerator부터 꺽쇠를 열어서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나를 봤더니 keying errors라는 문장까지 길게 들어가요. 잡았으면 끄덕. 자, 그럼 거기까지 또 꺽쇠를 묶을게.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슬쩍슬쩍 보니까 냉장고 나왔고요. 트럭 나왔고요. 컴퓨터 나왔습니다. 결국 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진술, 즉 바꿔 말하면 예시가 들어간 거구나. 그럼 결국 이 두 가지가 하는 말은 똑같겠구나. trade-off, 주고받고가 필요하다. 하나 선택하면 하나는 버려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거의 지문의 3분의 1을 읽었는데 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뒤에 형광펜 치고 싶은 게 딱 보이네요. The critical point, 강조하는 표현이 들어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 형광펜. 닫지 마. 그리고 다음 문장의 연결사까지 형광펜. 어떤 거? Therefore, 잡아야 되겠지. 그럼 쌤, therefore가 나왔다는 건 칠판 보세요. critical point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therefore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지? 우리 수능에서 인과관계 나오면 늘 한 덩어리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크리티컬 포인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됐어? 자,
자, 크리티컬 포인트 봐보자. 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쌤 빨라 혹시? 많이? 괜찮아? 야, 크리티컬 포인트는 많은 다른 디자인들이 어떤 특정 제품에 말이야. 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are possible, 가능하고 all of which, 그 다양한 디자인들 중에 모든 것들은 achieve the certain, central, 아주 중심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But, 하지만 differ in the degree too. 이런 정도는 다르겠지. Various design criteria, 다양한 디자인의 기준들이 충족되는 정도는 다를 거야. 자, 이 말 이해되나 봐. 내가 냉장고 문을 하나로 하든 두 개로 하든 네 개로 하든 냉장고는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게 센트럴 오브젝트는 할 거야 이 말이야. 괜찮지? 하지만 베리어스 디자인 크리테리아, 디자인의 범주는 굉장히 다를 거야. 이해돼? 디자인은 다양해. 기능은 똑같더라도 말이야. 칠판. 디자인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말이야. 크리티컬 포인트는 Therefore, 읽을게. 그러므로 결과 whoever. 이들아, 난 여기서 whoever에다 빗금을 쳐봤다. 왜냐면 whoever는 뜻이 뭐야? 뭐뭐 하는 사람들은 이란 표현이잖아. 그리고 빈칸에도 주어가 누구였고 they였고. 그럼 지금까지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 whoever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they의 매칭 근거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해봤고 whoever 이 사람들이야 establish the priority 우선순위를 설립하는 사람들이야.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attached to the different design criteria 다양한 디자인 범주에 부착되어진 우선순위를 설립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has enormous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가져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final 최종 제품의 특징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가져 이 말이야. 칠판 보세요. 이해되나?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왔고 이 우선순위 설계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커 이 말인 것 같아. 이해되나요? 그럼 선생님은 생각했을 때 그 they가 누군지를 찾자라고 했을 때 아마 이놈들 얘기하러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음 문장에 형광펜 한 번 더 들어갈게. This is actually true 에다가 형광펜이야. This is actually true. 이건 정말로 진짜야. 한 단어로 바꿀게. 이건 정말로 진짜야 라고 하는 건 even이랑 똑같아. 그럼 얘들아 even 문장 안에서도 얘 똑같이 말해주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계속 잡아갈게. 이 빗금 얘기가 even도 그냥 계속 있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가볼까? even 다음 문장 말이야. Those who set the priority 형광펜. 뭐야 쌤 그 다음 문장에서도 우선순위 설계자 그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마지막 they까지 화살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Therefore 문장에서 whoever 잡았죠? This is actually true에서 even으로 바꿨습니다. 화살표. even에서 출발한 화살표는 다음 문장에 those who set the priority까지 화살표. 마지막 빈칸 문장에 누구까지 화살표? they까지 화살표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타겟은 결국 이들인데 이들에 대한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뭐가 높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끝이었던 거야. 그럼 빈칸에 들어갈 뉘앙스는 뭐가 돼? 영향력이 되게 높다. 이거밖에 없었던 문제야. 그래서 얘들아 사실 이 문제는요. 그 they가 누군지 찾는 데만 주력을 했다면 단서는 굉장히 깔끔했다. 다만 they를 놓치면 찾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지칭 대상 매칭을 강조를 좀 했고 선지 가볼게. 자 1번 선지 봐봐. 얘들아 monopolize knowledge 하면 지식을 독점했다 이 말이야. 얘네들이 지식을 독점한 거야? 그 말 아니지 않아? 그래서 난 monopolize에다 X 쳤어요. 이거 독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탈범 준 거지. 근데 비슷한 게 5번에 또 있거든? 맨 마지막에 도미넌스 이거 뜻이 뭐야?
지배잖아. 지배는 독점이랑 비슷해. 그래서 나는 1번과 5번에 같은 논리로 소거를 했어. 1번은 모노폴라이즈, 5번은 도미넌스. 둘 다 탈범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Conduct evaluation,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Identify design issue, 디자인의 문제를 확인해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래. 평가를 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해. 그래서 evaluation에 X를 쳤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하면 자동화 아닙니까? 이런 말 안 나왔어요. X죠. 그럼 남는 답 보겠습니다. 4번. Shape the technology. 기술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 기술은 shape our society.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만들 정도로 뭐가 높다? 영향력이 높다. 말 바꿔나 이제 4번 선지가 가지고 있는 함이 영향력이 높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야. 괜찮나요? 자, 그대로 넘어가요. 34번도 보세요. 얘는 난이도는 쉽습니다. 자, 달려봐. 빈칸 문장 다시 봐. Using this technique이었어.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럼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뭐? 이 기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이해됐으면 끄덕. 됐어? 자, 이 기술을 사용하면 student, 학생들은 빈칸할 수 있어. 그래서 빈칸에다 써볼래? 이 기술의 사용 결과를 찾자요. 빈칸에다가 써봐요. 이 기술의 사용 결과.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럼 첫 문장으로 올라가 볼게. 처음에 플라토로 조금 조지고 시작하는 건데 쫄 필요 전혀 없었다. 지수 듣고 있죠? 자, 읽어요. 플라토는 lived at a time. 이때 살았어. 예솔이 계속 지문 봐. When there was a special need for education. 교육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을 때 살았어. 상황만 판단할게. Throughout the ancient Greek city-state, government, 정부는 required more administrator, 집행자가 더 필요했고, and to fill the void, 밑에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aristocratic parents, 귀족의 부모들은 hired a freelance philosopher, 프리랜서의 철학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To educate their son for this vocation, vocation은 job의 고급 표현이에요. 직업, 그 직업을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려고 프리랜서 철학자를 고용했다 이 말이야.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나만 보잖아. 봐봐. 교육에 대한 니즈가 뭐였고? 높았고 철학자가 교육을 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여기까지가 상황이에요. 돼요? 형광펜 단서가 없거든요. 다음 문장 봅시다. 형광펜 칠 거 접속사 뭐 나와요? although 잡읍시다. 자, 그럼 although 나오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A, B. 그럼 어디가 중요한 거? B가 중요한 거. 자, 신규생들 때문에 한 번 더 although A, B 떠올리시고 B가 중요하다라고 선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lthough 문장을 읽어보니까 not member of any particular philosophical school of thought. school of thought는 그냥 학파입니다. 학파. 어떤 생각의 학파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이 선생님들이 사실 이제 어떤 학파의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this teacher, 이 선생님들은 여기서부터가 B에 해당되는 구간이야. 그럼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지 잡아볼게. 이 선생님들은 were collectively known, 집단적으로 불렸습니다. as sophist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스 친 단어가 sophist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글은 그 프리랜서로 고용된 철학자, 즉 소피스트 집단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렇다는 건 빈칸의 디스 테크닉은 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쳤던 기법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좋아요. 자, a term which means, 이 용어는 뭘 의미하냐면요, one who makes people wise,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밑줄, one who makes people wise, 밑줄. 아, 소피스트란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구나.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 형광펜 들어갑니다. 주어가 뭐예요? 따박따박. 자, 주어가 뭐야? they, 밑줄. 형광펜. 자, 밑으로 하나, 두 줄 내려와봐. 주어 또 뭐 들어가? many sophist 형광펜. 자,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와봐. 주어가 또 뭐야? 더 sophist 형광펜. 보이지?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나와봐. to descend, 바로 이런 목적으로. 그리고 day까지 형광펜이야.
뭐야, 쌤 지금 계속 누구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소피스트 얘기 쭉 해요. 그럼 디스 테크니크는 누구 방법이 빼박이야, 이제? 소피스트 방법이 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빠르게 밑줄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데이부터 볼게요. 자, 이 소피스트들은요, traveled widely throughout the Greek world. 그리스 세계를 널리 여행 다녔고요. and contracted.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요. 가르치는 말이 없어요. 단서될 게 없어요. 납득돼요? 다음, many sophist는요, claim the ability to teach any subject. 어떤 소재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장했어요. But, 하지만,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지. 하지만, 그들의 전문 분야는 rhetorical skill이었어요. 그래서 나 여기다 밑줄 쳤습니다. rhetorical skill에다가 밑줄 쳤어요. 여기다 밑줄 치는 이유는 뭐예요? 소피스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를 체크해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rhetorical skill 밑줄 쳤고요. 이것은 particularly the kind, 특히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arguing, 주장하고 and persuasive,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기법이에요. 나왔지? 그럼 밑줄 다시 칩니다. arguing and persuasive speaking technique까지 밑줄이야. 자,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네.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나봐. 다음 문장. The sophist들은요, had a skeptical attitude.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Toward the pursuit of truth. 진실을 추구하는 데에서는요. And 그리고요, by and large. 대체로 maintain that, 대처리아를 주장했습니다. 많은 inquiry, 탐구 분야 안에서는요, truth, 진실이라는 건 is only a matter of a persuasive argumentation. 설득을 하는 논쟁 그 자체다라고요. 그럼 해야 되는 건 진실을 탐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쟁을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밑줄은 persuasive argumentation이야. 반복되는 거 느껴지면 끄덕 한번 해볼까? 아, 쌤 이렇게 참는 거구나. 다음 문장. The true position in a debate. 토론 안에서의 진정한 자세는 is the winning.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밑줄 한 단어. winning. 이기는 거예요. To this end,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they, sophist들은 offer an argument strategy. 논쟁의 전략을 말했고요. 다음 문장. running to argue. 논쟁하는 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both side. 어느 측이든 as strongly. 가장 강력한 논쟁을 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중요한 말. argue both side of a case as strongly as possible. 밑줄 쫙. 쌤은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거겠네요. 설득력 있는 논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빈칸의 단서가 되겠죠. 이해되면 끄덕? 좋습니다. 자, 정답 선지 갑니다. 1번부터 선지 속어가요. Gain a rational ability to. 자, 여기 discern. 식별하다, 구분하다, 분간하다. 이 단어야. discern. 이 단어, 영구적인 진실을 분간해내는 능력이랍니다. 자, 그럼 X 칠 단어. truth X, discern X. 1번 선지는 소피스트들의 개념과 반대 주장이 됩니다. 그죠? 2번 갈게요. make, 만드는 건데요. weaker, 나약한 논쟁을 become the stronger,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고요. 3번 comprehend 플라토, 플라토에다가 X 칩니다. 동어 반복으로 째낄게요. 4번 가볼게요. broaden their horizon, 그들의 범위를 넓힌 다음에 achieve personal growth, 성장을 달성한다. horizon X, growth X.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김도현 씨 듣고 있죠? 자, 5번 내려갈게요. seek the absolute logic. 절대적 논리를 탐구한다. 얘도 어떤 뉘앙스가 틀렸냐? absolute 틀리지 않았어? 절대적 진실 추구가 아니라니까. 이기면 장땡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 탈범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교훈이야. 33, 34. 둘 다 못 찾자. 지칭 대상 찾자. 요거 놓치면 빈칸은 풀기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오늘 네 문제인데 난이도 진짜 좋았고 내 생각엔 구모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이상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점수가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듣기는 실전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감안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구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6번부터 또 한번 달리겠습니다. 자, 36번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풀게요. 자, 36번 토픽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쵸? 자, 뒤에 친구 나갈 때 조금 비켜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36번 토픽입니다. 단백질의 모양 변화에 따른 단백질의 모양 변화에 따른 기능 변화. 그냥 뭐 쉽죠? 단백질의 모양과 구조가 달라져요. 그럼 단백질의 기능이 어때요? 바뀌어요. 소재는 가치가 좀 없고요. 첫 문장부터 잡아갑니다. 자, 제시문 읽어볼게. 눈 떼지 마. Since the function of a protein, 프로틴의 기능은 is related to, 뭐와 관련이 있냐면 그것의 shape, 모양과 관련이 있어. 그 때문에 changing the shape, 모양을 바꾸면 change the protein's ability, 프로틴의 능력도 바뀌는 거야. 이해됐으면 끄덕. 오케이. 자, 필기 한번 가볼게. 쌤 36번 지금 제시문 분석했습니다. 결국 단백질의 모양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을 했구나. 됐죠? 자, 그리고 A에 읽어볼 건데, 자, 이제부터는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있어. 자, A, B, C를 읽을 건데, 어느 문장만 읽을 거야? 첫 문장만 읽어볼 거야. 그쵸? 자, 그럼 A를 보세요. On the molecular level 하면 분자 수준에서는, 일단 뭐 분자 수준에서 괜찮은데 난 뒤에가 더 아닌 것 같아. The cable은 프로틴의 구조와 같고, and the tangle, 그리고 그 얽혀있는 부분은 in the cable or secondary bond, 2차적인 연대와 같아. 이 말하거든. 형광펜칠 단어는 the cable과 the tangles였어. 자, 그럼 이제 순서 문제에서 형광펜은 이거야. 앞에 이 말이 있어야 돼를 알려주고 있는 걸 밑줄을 쳐봐야 돼. 케이블과 탱글은요, 단백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케이블과 탱글 없잖아요. 케이블은 그 전기 케이블 말하는 거잖아. 그럼 A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케이블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야. 이해되니? 자, 이게 중요한 거라 썼으면 좋겠어. A 앞에는 케이블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돼. 이 사고를 계속해야 순서 삽입은 맞아. 케이블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 A는 시작이 될 수가 없겠다. 그쵸? 그리고 B로 가볼게. 그럼 B에도 첫 번째 문장만 볼 건데 with its new shape however 이었어. 그럼 however 형광펜 쳐야죠. 그럼 however 나왔으면 앞뒤가 어때야 돼? 반대돼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걸 좀 읽어볼게. 야, 걔가 새로운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과 함께 molecule, 분자는 isn't always, not always도 부분 부정이었고 부분 부정은 아니다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얘네들은 하지 않아. able to perform original, 원래의 기능을 하지 않아 이 말이야. 그럼 쌤 잠깐만, B에서 하는 말은 결국 이거 아니에요? B에서 하는 말은 모양이 어떻게 됐더니 새로운 모양이 됐더니 기능도 어때졌다 이 말이야. 새로워졌다 이 말이잖아. B는 괜찮아요? 근데 이 얘기를 however를 붙여서 했지. 맞지? 그럼 이 앞에는 이것과 반대말이 나와야 될 테니까 결국에 앞에 나올 말은 모양이 그대로라서 기능이 그대로예요. 이 말이 나와줘야 되거든. 납득되나요? 그럼 얘도 시작일 수가 없어. 제시문은 그대로가 아닌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 바뀌는 얘기였거든. 그럼 A와 B를 다 소거했으니까 시작점은 C밖에 없네? 맞죠? 그럼 C의 첫 문장 밑줄 칩니다. A bit like 밑줄 칩니다. A bit like 형광펜. A bit like. 쌤 여기서 a bit like를 해석해보면 프로틴을 생각해봐. 마치 파워 케이블과 같다고. 그럼 C에다 쓰는 거지. 이제 프로틴을 뭐에 비유하겠다는 거야? 케이블에 비유해보겠다라는 말이구나. C에다 쓰자. 단백질을 케이블과 비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 C는 시작이 괜찮고, 자 그럼 C 다음에 A로 갈지 B로 갈지만 나타나면 게임 끝나. 그쵸? 그럼 내 말 따라하시나 봐. C 마지막 부분에
B에 however로 추론했던 이 말이 있으면 B로 가면 되고 이 말이 없으면 A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대시를 끝까지 읽어보자. Between a laptop and an outlet, while it has a particular primary structure, 기본적인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the code itself, 그 코드 자체는요, invariably, 당연하게 gets all tangled up, 모두 얽혀 있을 거고요, twisted, 서로 섞여 있을 겁니다, into some secondary structure. 자, 읽었을 때 이것에 따라 얘가 바뀌어.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B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시작은 어디야? A겠네. 그럼 C, A 마지막은 뭐야? B야. 그럼 검토는 하자. A 마지막에 모양이 안 바뀌어서 기능도 안 바뀔 거야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는 거야. 맞죠? 그래서 A의 마지막 부분을 볼래요? A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not actually changing. 밑줄 확인했네, 우리 똑같이? 그런데 B, however, 하지만 모양이 바뀌면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36번은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했다. 이 평을 내가 내리는 거고, 반면에 37번 문제는 그래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37번도 토픽을 좀 불러드릴게요. 힘들죠? 근데 이 시간에 이만큼 보려고 쌤이 따로 묶은 거예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줘요. 37번. 근데 내가 너희들 또 질문해볼게, 얘들아. 니네 20살 되면 바로 그거 딸 거예요? 운전면허? 딸 거예요? 딸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 운전면허를 학생증 대신 쓰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장롱 면허가 된다는 거죠. 자, 면허를 따셨을 때는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땠냐면요, 아버지의 왼쪽 문짝을 뜯어버렸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근데 다행히 우리 엄마 아빠가 약간 오픈마인드야, 선생님 부모님이. 그래서 차 끌어봐야 하지, 니만 안 다치면 돼 이랬는데, 정작 사고가 나면 이제 표정은 안 좋아지시죠. 근데 제가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그게 좀 떨어져. 공감각 능력이라고 하나? 그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수학교재를 보면 그 입체도 평면도 테마 있지 않아? 맞지? 니네랑 나랑 교육과정이 같다니까. 같아, 이것들아. 같아. 누가 갑자기 물어보더라. 쌤은요, 그 학력고사 때 아니에요? 수능이에요. 수능을 통해서 발전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 입체도 평면도가 가장 어려웠어.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얘를 이제 사각형을 맞춰봤다가 육각형을 막 이러잖아요. 너무 어려웠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공감각 능력이 떨어져서요, 사고를 날 때 다른 사람과 사고가 나지 않고요, 혼자 있는데 혼자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 왼쪽 문짝을 찢었을 때도 아무 차가 없는 4차선 도로인데 그냥 가드레일에 갖다 비빈 거예요. 비비면서 사고를 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베스트 드라이버. 자, 선생님의 운전면허증을 보면 요 왼쪽 위에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나열이 되고요. 여러분들 또 이게 객관지인 게 국제면허증을 꼭 신청하세요. 그러면 앞면에는 이제 우리 한국계 나오고요, 뒷면에는 공용 국제면허증이 나오거든요. 한 8,000원 주면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괜히 이제 해외 가서 아니지? 여러분들 20살 되면 또 술 오지게 먹으러 다닐 거잖아. 민증 보여줘야 되잖아. 그 민증 보일 때 그냥 뒤로 줘. 어머, 외국인 줄 알았네 하면서 다시 앞으로 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면허에는 일단 2종 보통을 땄어요. 저는 기원 안 했고요. 근데 1종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 1종 소형 면허를 쌤이 그 오토바이 큰 거 탈 수 있는 면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통칭받는 면허가 1종 소형 면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공감각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1종 소형 면허는 맨 처음에 출발해서 100% 광탈이야. 뭐냐면 레일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봄쌤이야.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90도로 꺾어야 돼. 꺾어야 돼. 근데 선을 밟으면 음성이 울려. 띵! 탈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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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들으면 광탈이야. 그래서 100%다 여기서 떨어지거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좀 호기롭게 갔지. 그래서 내가 자동차 운전 한 10년 정도 했고 이 정도면 할만하겠지 하고 갔는데 출발도 못하고 떨어졌어. 첫 번째. 근데 그때 약간 선생님의 이제 남편이 뒤에서 혼자 몰래 쫓아온 거야. 그 영상을 찍더라고. 유포를 했어. 광탈입니다. 일로 갔어. 일로 이렇게 갔거든요.
이거 하나 쉬울 것 같지 얘들아? 안 돼, 안 돼. 일로 갔다니까. 선생님 일로 갔어. 그래서 이렇게 2번인가 3번을 떨어졌어. 근데 안 되겠어. 학원을 등록을 한 거야. 근데 약간 아실지 모르겠지만 면허를 학원 가서 따자 하면 되게 무시를 받거든요 좀. 근데 도저히 못 해먹겠는 거야. 그래서 학원 가서 40만 원인가 원비를 냈었고 이걸 코스를 계속 연습하거든? 그 한 번에 땄을까 못 땄을까? 3번 떨어졌어. 3번 떨어졌어. 여기서 2번 떨어지고 학원 가서 면허 사면 되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건데 거기서도 3번 떨어졌거든요. 자, 어찌됐든 선생님은 바로 이런 공감각 능력을 통해서 그래도 이 공간 지각이라고 정정을 해주네요, 저 친구가.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도 이 면허를 어렵게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자네들은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을 할 거예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연기관을 타고 싶어요? 전기차 타고 싶어요? 나 이것도 궁금하다. 우리 아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손을 들어보자. 선생님 저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 내연기관. 난 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면 지금 생각해봐. 나는 전기차. 일론 머스크. 전기차. 별로 없네? 그래, 전기차가 별로인 이유는 뭐야? 폭발, 급발진 이런 것들, 그치? 근데 이게 혹시 부모님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엄마 아빠 차 없어? 그건 아니지. 불효까지는 안 갈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전기차는요 토크가 좋다 그래. 그래서 엑셀을 밟잖아. 그럼 바로 잉 하고 나가. 내연기관은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는데 전기차는 잉 하고 나가거든. 근데 나는 내연기관을 타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고 쌤이 분노의 질주로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아침 저녁마다 쌤 김포 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부모님은 제외야 여러분들. 이상하게 전기차 타는 애들 운전을 양아치같이 해. 이게 토크가 좋아서 그런가 봐. 진짜 그냥 윙 하고 가. 내가 못 쫓아가. 선생님 차가 그래도 스포츠카야. TMI 더 가? 나 혹시 그거 알아? 트랜스포머에서 범블비 알아? 몰라. 이거 노란 색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걔 이름이 이제 봄블비예요. 봄블비. 애착. 선생님의 바이크 이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봄붕이. 다른 차가 그 SUV가 있거든요. 그 차가 X6인데 걔도 봄육둥이 여기 붙였죠. 선생님이 만든 교재 이름이 뭐죠? 봄노트.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외울 단어장이 뭐죠? 봄복화.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느냐? 규리가 피곤해서 그만할게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토픽은 이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자동차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굳더라고. 내가 무서워서 헛소리 좀 했어. 자, 디지털 시대의 자동차 소프트웨어입니다. 내가 너무 무서운 경험을 해서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선생님이 토요일 밤에 가평에 들어가서 일요일 밤부터 최악의 밤을 보냈거든. 내가 화요일에 급히 휴강을 했잖아. 그때 내 상황을 내가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내가 그래도 이제 여름학기 때 쌤이 워낙 바쁘니까 나름 좀 힐링을 하자. 그래서 쌤이 얼마 전부터 캠핑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캠핑을 가보자 해서 갔단 말이야. 분명히 가평에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소식을 알고 있어서 전화도 해보고 괜찮은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갔거든요. 그날까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일요일부터 제가 비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하는데 계곡 앞자리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계곡이 이만큼이면 거의 지대가 이만큼 높았어. 그래서 이제 문제 없겠다 하고 간 건데 여러분들 계곡에 나무가 통으로 떠다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난 나무의 뿌리를 그때 처음 본 것 같아.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이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물이 진짜 다 흙탕물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딱 보면 사람 죽겠다 싶은 물이야. 느낌이 딱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 근데 전봇대가 부러진 거야. 여러분들 전봇대가 부러지면 핸드폰이 안 돼요. 핸드폰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신고할까? 안 돼. 카톡 보낼까? 안 돼. 지도 보자? 안 되는 거야 다. 멘붕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나 상황을 보면서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이게 그래도 산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산이 있잖아. 산길이 있잖아. 도로가 이쪽 반이 무너진 거야. 얘들아, 아스팔트가
종이장 찢듯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거 본 적 있어? 끝에가? 난 모든 경험을 그냥 다 했어.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에 여러분들 나무가 피곤했나 봐. 여기 또 누워있어요, 나무가. 이랬다니까. 그래서 그냥 깜깜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나마 이제 캠핑카를 가져갔으니까 먹을 게 그나마 있잖아.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 버틴 거야. 야, 이러니까 완전 멘붕인 거야. 그러니까 가평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올라가면서 좀 쎄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되게 따로 모여있던 곳이 있었어. 도로가에. 근데 그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는 통제가 돼서 못 올라갔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위험이다 시그널을 알았어야 됐는데 멍청하게 그냥 올라가 버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거. 그 대학교 때 가평, 청평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진짜 비 올 땐 가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댐 있는데 그냥 발 담그는 순간 수르륵 흘러가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만큼 위험했다. 그 나무의 뿌리를 본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말을 전달드리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한동안은 가평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그렇다 얘기를 하면. 자, 이제 나머지 문제 쭉 끝내버릴게. 자, 37번 문제가 디지털 시대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게 그냥 전기차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전기차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가봅시다. 제시문 가요. 오토메이커,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 around the world,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 쉬프트, 형광펜, 쉬프트, 형광펜. 자, 선생님, 쉬프트에 형광펜이 왜 들어가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변화가 있다는 건 이전, 이후로 글이 흘러갈 거다.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거야. 그게 쉬프트에서 알아내야 하는 거야. 이전, 이후.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바뀌었어. 어디서 바뀌었냐면 from 가스 충전, 이게 그냥 내연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o 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로 바뀐 거죠. and work on future autonomous, 그리고 지금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까지요.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relative important, 비교적인 중요성, 상대적인 중요성 of hardware,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to the business, 그 사업체에 대한. 그럼 하드웨어는 자동차 외관 같은 걸 말할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일 겁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라는 그 비교적인 중요성도 또 형광펜, 쉬프트, 바뀌었어요 이 말이야. 되나? 그럼 뭐 좀 뻔해지지 않냐? 내연기관일 때는 하드웨어가 중요하겠지만 전기차로 바뀌면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졌어요.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 다음 문장 읽을게. The capability that define great car. 아주 우수한 자동차 회사야를 정의하는 능력 말이야. 그럼 이 능력도 옛날이랑 같을까? 달라졌을까? 달라졌겠지. 그래서 뻔한 말 are different in the digital. 디지털 시대에는 달라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여기다 네모 박스를 쳐볼게요. The capability에다가 네모 박스를 좀 치시고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capability는 예전의 능력을 말하니 디지털 시대의 능력을 말하니 디지털 시대의 능력이야. 디지털 시대에는 좋은 자동차 회사를 정의하는 능력이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됐으면 끄덕해볼까? 네, 납득돼요. 자, 그 다음 A의 첫 문장 또 보겠습니다. 쌤, A 첫 문장에서 밑줄 칠 건요. The hundreds of applications in an electric vehicle까지 쫙 칩시다. 쌤, 그럼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A는 내연기관 말할 거예요? 전기차 말할 거예요? 전기차. 그리고 A 앞에도 전기차 얘기 나와야 돼요? 내연기관 차 얘기 나와야 돼요? 전기차. 됐니? A 전체도 전기차, A 앞에도 전기차. 앞에 무슨 말 나오는지 몰랐다면 계속 적어. 그게 너희들이 살려야 되는 감이야. 자, 그러면 제시문 뒤에 A가 처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수백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뭔지는 전혀 언급되지가 않았거든. 맞지? 그럼 B로 내려가 볼게. These new capability. 형광펜 치겠지? 그러면 제시문에 박스 쳤던 capability, B에서 밑줄 쳤던 capability, 단어가 똑같으니까 연결하기는 나쁘진 않은데 너무 capability 이렇게 되니까 난 좀 의심을 했거든. 혹시?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C를 먼저 내려가 봤어. 그럼 C의 형광펜 칠 단서는 뭐야? 데이지. 그럼 또 중요한 게 있어. 이 데이는 내연기관을 받거나 전기차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내 말 납득돼? 그럼 이 데이가 뭘 받는지 알아내야지만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데이 뒤를 더 읽어봤어. 걔네들은 말이야 쉽게 아웃소스가 외주를 주다야.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업체에 주문을 넣어서 외주를 준다라는 표현이거든. 외주하다. 그럼 뭔지 모르는 이 데이들은 쉽게 공급자들한테 외주를 줄 수 있고 플러그드 인 안에 설치할 수 있어. When the vehicle 자동차가 assemble 조립이 다 됐을 때. 근데 난 얘만 읽고서는 이게 뭔지 분간이 안 되던데. 너희들도 그랬어? 난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다음 문장까지 봤어. 그랬더니 형광펜 칠게 들어가지. But with the shift to electric vehicle 형광펜이야.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니까? 전기차 얘기니까 C에 밑줄 쳤던 데이는 누구네? 과거의 자동차가 되겠네. 그럼 제시문 뒤에 C는 나올 수가 없고 B가 스타트가 맞네. 납득되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화살표 연결해 놓을까? 제시문의 capability, B의 형광펜 쳤던 capability, 화살표 연결해 내면서 자, 이런 새로운 능력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시작됐는데요. 맞는 말이었고 그 다음 형광펜 들어갈 단서 하나만 뭐? 트레디셔널 잡아야지. 다시 언제 얘기로 돌아가? 과거의 자동차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리고 B의 밑에서 세 번째 줄 형광펜이야. These simple application 밑줄이야. 그럼 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야? 과거의 자동차에 있던 어플리케이션일 거야. 그래서 트레디셔널을 these simple에다가 화살표로 연결했어. 자, 그럼 질문. B 다음에 A는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A 앞에 무슨 차? 전기차. 그러니 답은 뭐가 돼? B, C, A가 돼. 이 정도 잡으면 풀렸던 문제야. 아, 그럼 쌤, 이 문제의 가장 큰 변수는요. C의 데이가 내연기관의 과거를 말하냐? 현재의 전기차를 말하냐? 요거 분간해내는 게 주요 미션이었구나. 그 다음에는 다음은 원활하게 풀렸던 거죠. 순서 문제 이해되십니까? 잘했어요. 그 화요일에 못한 순서 삽입 문제가 이걸 더 디테일하게 기법들을 다룰 거니까 참고하시고 일요일에 보강 있다 공지 드렸죠? 까먹지 마세요. 이번 주 일요일이요. 똑같은 화요일 시간표대로 오시되 뒤에 학원이랑 겹치면 말하고 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빨리 가자. 38번 갑니다. 자, 38번도 토픽 먼저 부를게요. 배경 지식 쌓아주세요. 자, 먼저 부르겠습니다. 시간 간격 인지의 단서가 되는 행동 순서. 한 번 더. 시간 간격 인지의 단서가 되는 행동 순서. 여기까지고요. 자, 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약간 풀어볼게. 자, 시간 간격 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만큼 기다렸어? 아니면 이만큼 기다렸어? 요 시간 간격 말하는 거야. 요만큼 기다렸어? 이만큼 기다렸어?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그냥 앉아있어, 멍 때리고. 오래 기다린 것 같아? 별로 안 기다린 것 같아? 이렇게 앉아있어 그냥. 자, 그럼 이 사람이 1번이야. 자, 2번은 시계를 보면서 밖을 계속 봐. 전광판 보고 계속 이러고 있어. 자, 얘가 오래 기다렸어? 내가 오래 기다렸어? 내가. 그치?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사회적 신호를 못 읽는 친구가 그 친구는 교우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세요. 내가 너의 친구가 돼줄게. 알겠지? 자, 그럼 1번이 좀 적게 기다린 것 같고 2번이 좀 오래 기다린 것 같아. 행동 순서를 봐봐.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멍 때리고. 이것만 한 거고 얘는 시계 봤다가 전광판 봤다가 앞에 봤다가 정면 봤다가 핸드폰 봤다가 행동 순서가 달라. 이렇게 행동 순서를 보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 이런 식의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은 아니었고 자, 삽입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시문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쵸? 자, 제시문을 읽어보니까 밑줄 칠 단서가 instead가 보여.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instead에다가 형광펜을 좀 쳐주시고요. instead.
여러분들 내가 인스테드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오늘이 처음일 것 같은데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주라. 수특에 지금 수능 완성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일단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instead는 rather이랑 똑같죠. 그래서 instead, rather 공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뜻은 오히려, 게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1번은 내가 원래 가르쳐줬던 거. instead나 rather는요. 앞에 긍정이 나오면 뒤에는 부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앞에를 부정으로 얘기를 하면 뒤에는 긍정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으로 말할 거냐 긍정으로 말할 거냐의 차이는 있으나 괄호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동일한 논지다. 이 얘기를 먼저 가르쳤어. 재원생들 알고 있지 이거? 선생님 우리 한국말로 조금 풀어볼까요? 야 너가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등급이 오르진 않아. 오히려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말이 안 나오네. 영어 공부할 때 단어만 외운다고 해서 1등급이 나오진 않아. 오히려 말이 안 나오냐? 그래 예시 좀 들어봐. 내가 맨날 했던 거 뭐 있지? 말이 꼬이는데? 이게 다 그 나무 뿌리 여파 때문에 그래. 너무 무서웠어요.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생략을 좀 할게요. 자, 근데 요거 말고 2번이 오늘 새롭게 좀 등장을 했거든. 자, 이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답의 구간을 한 번만 볼게. 자, 3번이 정답이었지. 그럼 3번 앞문장 봐봐. 즉 2번 문장 보란 얘기야. onlook하면 위에 서서 보는 애들이라 그래서 구경꾼이란 뜻이야. 그럼 구경꾼들은 해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impatience, 조급함의 신호로 해석할지도 몰라. 얘들아, 부정의 뉘앙스 있어 없어 이 문장? 전혀 없잖아. 맞지? 그리고 제시문도 봐봐. 제시문에도 부정 어구가 없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번 앞문장도 긍정이고 제시문도 긍정이야. 긍정이면 부정이고 부정이면 긍정이야를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건데 긍정, 긍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접목했을 때 안 풀렸을 거야, 문제가. 이해돼요? 자, 그럼 오늘 새롭게 추가할 2번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게.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구경꾼들은 이렇게 볼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관점을 전환해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2번으로 내가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볼 테니 우리는 확장을 좀 시켜놓자. 자, 제시문 다시 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은요, instead 오히려 suggest 대절이하를 제안했어요. Such action sequence 그러한 행위 순서는 could serve as cue 단서가 된답니다. That tell 말해주는요. You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you have been waiting 기다렸는지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 갑니다. 쌤 지금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거 먼저 잡아볼게요. 제시문에서 이야기한 거 중에 중요했던 단서가 such라는 지시사도 놓치지 맙시다. 자, 그러한 action sequence, 행동 순서. 그럼 앞에 어떤 행동의 순서가 나왔을 거다 이 말이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 순서를 보면 네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를 신호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이 문제는 정답 구간만 한번 볼 건데요. 3번의 앞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앞문장에서는 구경꾼들이 이런 행위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할 때 밑줄 한 번만 쳐볼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시계 봤다가 전광판 봤다가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왔거든. 근데 이런 신호를요, impatience, 조급함의 신호로 봤습니다 이 말이야. impatience에다 밑줄 쳐봐. 자, 이제 내가 좀 어려운 말 할게. 3번 뒤에 형광펜 단서가 나와. 그게 뭐야? For example이죠. 자, 이제 그 옆에다 쓰세요. 여러분들 for example이 나왔다는 건 예시를 말할 거란 얘기야. 맞지? 예시는 일반적 진술이야? 구체적 진술이야? 구체적 진술이지? 그럼 구체적 진술에 선행되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일반적 진술이 있어야지. 자, 그럼 이제 옆에다 적어. 상위 진술과의 매칭 확인이야. 상위 진술과의 매칭 확인. 그럼 앞문장에서 우리가 잡았던 게 조급함을 알려준다 이기 때문에 예시 안에서도 조급함과 관련된 말이 나와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그 기준으로 for example을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if you're looking down the street, 길거리를 봤다가 checking the time on your phone, 핸드폰으로 시계 봤다가 then those are action, 그런 행동들은 that can let you know, 너한테 이걸 알려주지. 뭘 알려줘야 돼? 조급해를 알려줘야지 for example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뒤를 보니까 밑줄 You have been waiting longer, 오래 기다렸다라는 걸 알려준답니다. 위에 나왔던 상위 진술은 조급함이었는데 for example로 붙은 하위 진술은 오래 기다렸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자, 이거 매칭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논리 공배. 그래서 정답 몇 번에 들어가? 3번. 자, 그럼 이제 정리되나 봐. 2번 문장의 onlooker, 구경꾼의 관점. 이건 조급함. 제시문 instead, 오히려, 관점의 전환. 구경꾼의 관점을 전환하여 how long,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알려준다는 거고 3번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순서로 했을 땐 얼마나 you have been waiting longer, 오래 기다렸는지를 알게 해. 이해되지? 삽입을 이렇게 풀어야 돼. 자, 똑같은 문제로 오늘 마지막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자, 39번 갑니다. 오늘 이거 별표였어요. 아주 좋은 문제거든요. 자, 토픽 먼저 부를게. 디지털 행위자의 책임 문제야. 자, 얘들아, 디지털 행위자는 그냥 AI 생각하면 돼. GPT 같은 거 말이야. 디지털 행위자의 책임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요즘에 GPT에서는요, 원래 GPT가 맨 처음에 생겨났을 때 얘는 자가학습을 하니까, 셀프러닝을 하니까 우리가 규제를 걸어놓지 않으면 위험한 질문을 해도 그에 대한 솔루션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은 막아놓는 거잖아. 계속 거듭하면서. 그쵸? 그러면 AI와 같은 디지털 행위자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AI를 처벌하는 거냐? 걔를 만든 개발자들을 처벌하는 거야? 개발자를 처벌하죠.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AI를 만들어낸 개발자들한테 잘못됐을 때 책임을 씌웠거든. 근데 AI한테도 책임을 물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글이야. 그래서 토픽이 디지털 행위자, 즉 AI나 GPT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 이거에 책임을 누구한테 씌우는 게 맞는가? 지금까지는 개발자들과 소유 회사들한테 물렸다면 AI 그 자체에 대한 책임도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글이라 아주 좋죠, 소재가. 그래서 꼭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고, 답 찾는 것도 꽤나 어려웠거든. 난 5번 많이 찍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 자, 제시문부터 먼저 갈게. 제시문에 형광펜 칠 건 이거예요. Until now, however입니다. Until now, however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9번 갈게요. 자, 제시문부터 다시 정리할게. Until now, however야. 그러면 현재까지입니다. 근데 however를 썼기 때문에 쌤 그렇다면 이 앞에는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반대의 상황을 줘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제시문 다시 읽을게요. 야, 지금까지는 individual or corporation that own those agent, 행위자라는 뜻이야. 그럼 그 행위자를 소유한, 얘가 디지털 행위자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AI나 GPT를 소유하고 있는 individual, 개인들이나 corporation, 기업들, rather than, 누가 아니라 agent themselves, 행위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소유한 사람들한테 have been held responsible, 책임을 지어줬다. for the consequence, 결과에 대해서. 됐지? 그럼 나 봐. 현재까지의 상황은 뭐냐면 책임은 행위자와 소유자가 있을 때
얘네들한테 인정하지 않고 그걸 만들었거나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개인한테 책임을 지었다 이 말이지. 그럼 앞에 나올 반대의 상황은 거꾸로 그대로 가시적으로 계속 적어. 책임은 행위자와 소유자가 있을 때 오히려 소유자가 아니라 행위자한테 지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 부분이 이제 갈릴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행위자의 책임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소유자한테 이걸 물려왔어. 이 흐름일 거라고. 이해됐으면 끄덕. 오늘 마지막 문제. 자, 첫 문장부터 가봐. 달려가 볼게. 첫 번째 줄에서 가치 판단이 드러나는 단어에다 형광펜을 칠 거야. 어떤 단어 있어? reasonable. 합리적이야. 선생님 가치 판단 나오면 주장의 단서라 그랬죠. 그럼 첫 문장이 필자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럼 뭐가 합리적이냐면 to assume that, 가정하는 게 말이야. This caution about the personhood status. personhood 하면 인간적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냥 인격이라고 읽어볼 건데 디지털 마인드, 디지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주체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결국 GPT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인 것 같고 그 자체가 will begin as soon as 뭐 하자마자 생겨날 거냐면 right,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responsibility, 책임이 are attributed, 부여됐을 때 말이야. to them, 디지털 정신들한테. 그럼 얘들아, 얘는 밑줄 칠 게 여기 아니야? Right and responsibility are attributed to them. 그럼 얘를 밑줄 치면 결국 누구한테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야? 행위자한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인 거야. 맞나? 그죠? 다음 문장 읽을게요. 디지털 에이전트는 그럼 대소 디지털 행위자니까 얘한테 책임을 긍정하는 표현만 찾으면 돼. 그래서 1번의 마지막 줄 responsible for many event에다 밑줄이야. 많은 사건에 책임을 져. 같은 말인 거 이해되면 끄덕? 괜찮네. 아직 논리 공백이 없어요. 2번 the most visible of them. 이때 them도 누구겠어? 디지털 에이전트 받으면 맞는 말 아니야? 맞지? 그럼 얘도 책임이 있어 라는 말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자, 문장이 좀 기니까 읽을게요. 자, 이것들 중에 가시적인 애들은 짝대기 넘어와서 affect 갑니다. 영향을 미쳐요. 희연아 봐. 자, 이코노미 경제에 거대하게 영향을 미쳐요. and 그리고요 밑줄 have been blamed for까지만 밑줄이야. 그래서 blamed 뭘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비난을 받는 건 얘네들한테 뭘 인정하는 말이에요.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 반대의 상황. 책임은 누구한테? 행위자한테 있는 거예요를 쭉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괜찮죠? 자, 그리고 3번 갈게요. 자, 형광펜 둡시다. 3번에 This is simply a consequence까지 형광펜이야. 자, 그럼 3번 오른쪽에다 적어도 충분하거든요. 야, this는 앞 내용일 텐데 야, 이 앞 내용은 of 이하의 결과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3번 문장 옆에다 적어봐. 아, 3번 문장의 앞에는 consequence, 결과가 나오는 거고 3번 문장의 뒤에는 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나와줘야 돼. 맞지? 그럼 아가들 원인과 결과는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반대 진술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지요? 그럼 앞에까지는 행위자한테 책임을 인정했으니까 얘도 비슷한 논 줘야 된다고. 내 말 들었지? 자, 그럼 3번 뒤에를 볼게. 자, 이것은 뭐의 결과냐면 of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인데 personhood, 인격이 그러니까 디지털 정신한테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게 not been granted 부여되지 않아서 그래. to any purely digital entity 디지털의 실체에게 부여되지 못해서 그래. 그럼 그 말은 디지털 주체인 AI 같은 것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아. 바꿔 말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란 말이야. 뭐야? 그럼 얘랑 지금 다르네. 맞지? 3번의 앞에까지 했던 말과 3번 문장이 하는 말이 뭐하네? 다르네. 그럼 여기서 논리 공백 캐친 거지? 그럼 정답 몇 번이 맞아? 3번이 맞아.
그럼 비어있는 거 아다리 싹 맞아지나 봐. 앞에까지는 행위자한테 책임을 인정하는 게 맞는 거야. 재심은 다시 봐. However, 하지만 until now, 지금까지는 소유자들한테 인정을 하고 있어. 소유자들한테 인정을 한 원인은 뭐냐면 3번 문장 다시 not granted to 디지털 주체한테는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됐어? 그럼 공부하자. 4번에 다시 형광펜이야. 어디? However, 하지만 봐봐. 그럼 다시 얘 계속 얘기해야 돼. 이걸로 다시 넘어가야 돼. 얘로 다시 넘어가야 돼. 그것만 확인해. 오케이? 자, 5번도 내려가봐. 형광펜 칠 거 뭐 있어? in fact지. 얘들아, in fact는 순접이야, 역접이야? 80% 순접이야. 여기선 그래. 강조고. 그럼 똑같이 이래야 돼. 강조하고 끝날 거야. 됐지? 자, 여러분들 내가 오히려 오늘 강의 시간을 할애를 해보니까 빈칸은 내가 되게 오래 하고요. 순서 삽입은 그나마 좀 짧은 것 같아. 이유가 있어. 순서 삽입은 매칭, 정답의 구간, 거기만 교묘하게 보면 나머지 것들은 쉬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간 것 같으면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들어줘야 올려놓을 테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 할 거를 미리 좀 전달하겠습니다. 토요일. 자, 일단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 권 모고 있습니다. 얘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프린트는 준비해 놓을 텐데 가지고 오세요. 본인 교재.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클리닉 컨텐츠는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풀었던 4회 있죠? 내가 해제했는데 해제하지 않은 문제에서 틀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건 각자 오늘처럼 오답 노트를 하든 교재에다가 아니면 강의를 찾아서 듣든 이 둘 중에 하나를 끝내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틴토리에다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래 내가 토요일에 시키려고 했던 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암기를 시키려고 했어. 근데 그 가평 나무 밑둥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까지 좀 여파를 받고 있어서 이번 주는 쌤이 요걸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할게. 오늘 풀었던 4회 있죠? 이 안에 소재가 좋은 게 많아서 어휘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 안에서 쌤이 랜덤으로 단어 시험지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 알아서 해서 토요일에 오자마자 4회 단어 시험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미리 말합니다. 단어 시험의 커트라인은 90% 합시다. 말아올게. 90%. 뭐, 나 동의는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90%. 그래서 갈게. 고생했어.